세 번째 시간을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요, 공간으로서 부동산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공간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에요. 그럼 자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위치 물어보지 않습니다. 환경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가끔씩 물어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자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이제 굳이 책을 본다면 59쪽이 사단부 있으니까 그냥 두고 7번 볼게요. 이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 거니까 보시라고요. 자, 이게 토지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표면이라고, 지표면. 이걸 수평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수평 공간. 지표면. 그러면 여기만 토지가 아니라 여기 하늘까지 토지입니다. 여기 하늘이고 여기 이제 지구 중심인데 토지고 토지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공중공간 그래요. 공중공간. 공중공간도 토지입니다. 그럼 지하로 20m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3층까지 지하에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거 지하공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하공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입니다. 요 세 개의 결합한 것을 토지라고 해요. 그럼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그래요. 이 세 개 결합한 것을 토지는 입체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입체 공간. 그러니까 토지는 수평 공간만 토지가 아니라 지하 공간, 공중 공간 포함한 입체 공간을 토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점은 이렇게 해요. 토지는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입체 공간이다. OX 이렇게 시험이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관련된 이 토지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 되는 거야. 그럼 토지 관련된 법을 만들 때, 토지하고 관련된 법을 만들 때 수평 공간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입체 공간에 대한 법을 만들까? 입체 공간에 대한 법을 만들게 되는 거고, 아까 우리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 그랬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공간 활동. 그러니까 공간은 왜 부동산 활동이 공간 활동이냐면 부동산이 토지가 수평 공간만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 공중에다 뭘 만든다, 지하에다 뭐 한다, 이것도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시험이 됐어요.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은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다. OX? 그게 토지가 공간 덩어리다 그 말이라고. 토지는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전부 다 합친 입체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게 있다고.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는 여기가 하늘이면 하늘까지가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하늘이야. 그럼 여기는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라니까 토지. 여기 이제 지구로 쭉 가서 여기 지구 중심, 여기 막 마그마가 푹 끓고 있어요. 여기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다 토지야. 근데 토지인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할 때 하늘까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1번지 토지입니다. 1번지 토지. 그럼 요 1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보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요 1번지 토지는 하늘까지 1번지 토지고 지구 중심까지 1번지 토지야. 근데 토지 소유권은 하늘까지 지구 중심까지 미치지 않게 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우리 민법을 보면, 우리 민법 제212조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 우리 민법을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하늘까지 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늘까지 토지야, 토지. 공간인데. 근데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가끔씩 시험 질문을 나오니까 이 뜻입니다. 이 1번지 토지는 어디까지가 1번지 토지냐? 하늘까지 1번지 토지입니다. 근데 소유권 여러분이 요 1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하늘까지 여러분의 땅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럼 요 1번지 토지의 정당한 이익이 공중공간, 자 여기까지 해봐요. 그럼 이 부분은 공중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공중공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정신 차려. 히타 돌아가니까 지금 눈이 감기고 있어 지금. 예? 응. 토지라고 토지인데 1번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라. 의미 아셨습니까? 한국은행에 있는 돈, 돈입니까 아닙니까? 돈이야. 애석하게 내 돈이 아닐 뿐이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금. 예? 이거 토지도 아니다. 토지 칠판이야. 무슨 토지 토지야 토지인데 1번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여기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인데 요 1번지 토지의 정당한 이익이 지하로 여기까지 미친다. 여기까지. 그럼 이 부분도 토지고 이 부분도 토지인데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은 여기까지 미치고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민법 212조의 내용이라고. 요 내용은 잘 나와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보면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요거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평공간, 요 수평공간 이 부분은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사용수익.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진짜 거시기하게 요 수평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는데 이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해요. 지표권. 요 지표권은 요 1번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거. 응? 여러분이 1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요 1번지 토지 수평에다 요 지표면에다가 농사 질 수도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지표권이라고 한다고. 응? 자, 그러면 이 부분 1번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쳐. 이 부분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둘 다 토지야. 번호 붙여. 1번도 토지고 2번도 토지인데 1번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토지고 2번은 미치는 토지고. 됐습니까? 네. 자, 번호 치워. 네. 그러면 요 위에 부분 이것도 공중공간이야. 공중공간인데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이걸 공적 공중공간 그리고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사적 공중공간 이렇게. 그럼 이 공적 공중공간은 토지는 토지인데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만약에 이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을 하늘까지 미친다 이게 봐요. 하늘까지 미친다. 그럼 비행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지나가려고 그래. 제가 멈추라고 그래. 내 땅 지나가지 마라. 돈 내놔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하늘까지 미치게 해버리면 그러면 전파, TV 볼 수도 없어. TV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비행기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당한 이게 밖에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하는 거야. 여기 공적 공중관 여기에 대한 권리를 항공권이라고 합니다. 항공권은 전파의 교신, 그다음에 비행기가 지나가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럼 항공권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 사적 공중관, 이 사적 공중관에 대한 권리를 사적 공중권, 이 사적 공중관에 대한 권리를 이를 사적 공중권으로 씁니다. 그럼 사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친다는 거야.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하 공간입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건 사적 지하 공간이 되는 거고 밖에 있는 것을 공적 지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공적 지하 공간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사적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여기를 지하권이라고 해요. 지하권. 그럼 토지 소유권은 사적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이게 토지 소유권이다. 그럼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법의를 무한대로 하늘까지 지구 중심까지 미친 게 아니라 무슨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은 노랗게 정당한 이익을 했는데 이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 미친다라고 우리 민법에 구체적으로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안 정했다. 이 정당한 이익이란 말이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럼 이건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땅이 1번지 토지가 서울특별시 명동에 있는 땅하고
저기 지리산 밑에 있는 산골에 있는 땅이라고 봐요.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달라야지. 지리산 밑에 산골의 땅은 지하로 지하실을 뚫을 일이 없잖아요. 지하에다가 지하 주차장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서울특별시 있다면 지하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하철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토지지만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매우 추상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있다고.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놨는데, 네, 만약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요. 이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토지 소유권 효력 범위를 지금 1번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거죠. 그럼 보상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하철이 요 밑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노란선이라면 그러면 지하 공간을 흘러가는데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을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면 보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만약에 요 1번지 토지의 정당한 이익이 지하로 여기까지 미친다면 그럼 이 지하철은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라고 해놨으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죠. 그럼 지하철이 흘러갈 때 요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익이 요 밑에까지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래 네 주장을 받아들여서 내가 보상해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나 어디서 정하냐 법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소송이 붙을 수 있어요.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내가 소송 거는 거야. 지하철이 내 소유권을 침해했다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이 지하철은 당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당한 이익이란 것은 추상적 구체적. 추상적이니까 정당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정한다? 법원에서 판결로서 정한다. 됐습니까? 이제 정리하자고요.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이론적으로 보면 하늘까지가 토지고 지구 중심까지 토지인데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매우 추상적이니까 법원에서 판단으로 정한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보면 지표권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중 공간 전부의 소유권에 미치는 게 아니라 항공권은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고 사적 공중권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거고 지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권도 굳이 따지자면 사적 지하권, 공적 지하권인데 그러면 안 쓰고 그냥 지하권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개 합친 게 토지 소유권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요. 문제가 되는 게 요 3번하고 4번인데 요 미채굴 강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당한 이익이 지금 노란색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아직 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채굴 강물입니다. 그럼 이 다이아몬드는 이 범위로만 보면 그림 범위로만 보면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겠죠. 범위만 보면. 근데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이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땅 밑에 이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럼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세 번 됐습니다. 그럼 누구 건데? 국가로부터 요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돼. 그게 강호권입니다. 그럼 강호권에 객체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 강물을 채취할 수 하려면 강호권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한다? 강호권의 대상이 된다. 됐어. 자, 여기 4번이요. 4번은 개발권 양도제, 영종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다 토지 관련된 제도야. 그러니까 토지 관련된 제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 토지 관련된 제도고, 영종률도 토지 관련된 제도고, 뭐 구분 소유권 이런 것도 다 토지 관련된 제도야. 그럼 토지 관련된 제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토지 관련된 제도가 토지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제도는 이 세 가지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이 영종률은 지하공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영종률, 개발권 양도제, 토지 관련된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제도예요. 토지 관련된 제도인데 이 토지 관련된 제도가
이 세 가지 전부 다 관련된 게 있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부만 관련된 게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권. 요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 지상권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개발권 양도제하고 용적률은 지하공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토지 관련 제도 중에서 개발권 양도제하고 용적률 이 제도는 이 토지 공간 세 개 중에서 지하공간하고 관련이 없는 제도고 공중간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듣고 나서 나중에 개발권 양도제 이걸 공부할 때 다시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발권 양도제를 제가 설명해야 된다. 개발권 양도제를 설명할 때 30분 흘러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니라고. 나중에 개발권 양도제를 설명할 때 이게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아 개발권 양도제하고 용적률은 지하공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됐어. 예? 자 정리 마지막 정리합니다.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고요.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다? 정당한 이익에 보면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고 미처분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개발권 양도제와 용적률 관련된 제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하하고 관련이 없다. 아마 요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고 용적률은 공포성한테 배울 때 지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배워. 공포성한테 배울 때 용적률이 나오면 지하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됐어. 이 정도면